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 귀담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라 경제의 구석구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한 기업인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 말씀입니다. 글로벌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규제를 혁파하겠다는 말만 요란할 뿐이고 실제로는 법을 만드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법까지 통과됐습니다. 소규모 외국기업 경영자들도 범법자로 몰리는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국회에서 쏟아내는 규제법으로 로펌에만 일감이 몰립니다. 자주 발생하는 노사분규로 노무사 몸값도 치솟고 있습니다. 제 해설은 이렇습니다. 이런 이야기로 현장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사람은 이성현 한국외국기업협회 명예회장이자 대만계 외국기업인 인팩코리아 한국법인 대표의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생산 환경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음을 단박에 알 수가 있습니다. 1월 11일자 조선일보 최보식이 만난 사람에는 이성현 한국외국기업협회 명예회장을 모시고 실제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 그리고 외자계 기업에 있기 때문에 두루두루 글로벌 시각에서 우리의 현재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분이 보는 한국의 제조 현장의 분위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법과 규제가 자주 바뀌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도저히 혼자서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신기술 개발은커녕 공장을 짓거나 생산 라인 설치할 때도 지자체마다 요청 자료가 달라서 시간이 많이 듭니다. 일일이 외부 기관의 평가를 위탁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저의 해설은 이렇습니다. 우리 사회가 생산활동에 더 많은 재원이 투입되기보다는 점점 더 규제나 법적인 문제에 자원을 배분하게 되는 그런 사회로 변질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보식 기자가 묻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100% 만족할 수 있는 최적의 기업 환경은 있겠습니까? 그러자 다시 또 이성현 한국외국기업협회장이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법과 정책의 일관성이 없고 신뢰성도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외국 본사는 절차와 과정을 엄격하게 따집니다. 사소한 문제라도 정부 기관에 한번 불려가면 한국 법인 경영자는 바로 물러나야 됩니다. 외국계 기업인들끼리는 꼴대를 수시로 옮겨버리는 한국팀과는 경기하기가 힘들다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제 해설은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은 장기적인 투자 활동의 필수적인 요인입니다. 사흘이 멀다 하고 쏟아내는 규제 입법 제작수가 오늘의 대한민국 국회입니다. 지난 7개월에서 한 8개월 사이에 국회가 쏟아낸 법이 역대 아마 최고치일 겁니다. 이렇게 나라가 마치 옥죄듯이 꽁꽁 묶여가는 그런 사회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래도 주저앉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요행을 바라지만 저는 모든 게 인과관계로 파악하기 때문에 그냥 주저앉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글로벌 외국 기업은 세계 곳곳에 공장이 있습니다. 이성현 한국기업 외국기업 협회장입니다. 규제가 많아지고 경영 여건이 까다로워지면 다른 나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쟁국들은 이런 기회를 틈타서 외국기업의 손을 적극적으로 내밀고 있습니다. 규제 입법 과정에서도 공청회라도 열어야 되는데 일부 형식적인 사례를 빼면 그런 절차조차 없습니다. 그러면서 과중한 규제법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기업인들을 이상하게 몰아갑니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은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고 진짜 할 얘기는 못합니다. 저의 해설은 이렇습니다. 일자리가 완전히 마른 다음에야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고마운 것인가를 이 땅의 사람들이 알아차릴 겁니다. 사람이든 사회든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데 어쩌면 역사적으로 우리는 항상 이런 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늘 역사의 변곡점마다 어려움을 심하게 당하고 나서야 그때서야 해결책을 찾는다고 발을 동동 굴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습성이 그 구습이 지금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슬픈 이야기입니다. 과거로부터 못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 배우니까 항상 당하고 나서 배우는 겁니다. 그 얼마나 바보스럽고 정말 무능한 일입니까? 사람이니까 동물과 달리 시행착오를 하고 자기 역사를 반추해보고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가야 될 거 아닙니까? 5번째입니다. 지금은 LCD가 대세지만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일본의 소니와 도시바, 파나소닉, 샤프가 디지털 텔레비전의 표준을 놓고 사생결단을 벌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의 초대형 LCD TV 개발로 일본 업체를 제압하고 세계 1등 TV 메이커가 되었습니다. LCD의 화질 개선을 위해 오랜 시간 수많은 엔지니어가 밤을 새웠습니다. 오늘 한국 사회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어디선가 누군가의 헌신과 노고와 희생과 열정과 집념의 산물이자 결과물입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그 점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당연하게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산업 생태계를 겨우 만들어낸 겁니다. 이제는 그것을 부수지 못해가지고 안달입니다. 어떻게 하면 일을 적게 할까? 이것만 고민하는 사회입니다. 자기 분수도 모르고 그게 어떻게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주 52시간을 일을 해가지고 생산 기술이나 이런 부분에서 아주 확고한 우위에 있는 독일이나 일본처럼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겠습니까? 나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 일자리가 없어질 거고 이 사회가 없어지면 나중에 이제 알겠죠.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우둔한 겁니다. 6번째입니다. 글로벌 경쟁에서 기업은 살아남으려고 이성현 외국기업협회 명예회장 이야기입니다. 치열하게 변화와 혁신을 합니다. 그래도 도태되는 기업들을 저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나라를 꾸려나갈 재원은 대부분 기업에서 나옵니다. 현 정권은 이런 기업들을 마치 적을 대하듯 하는 것 같습니다. 도와주지 못할 망정 발목은 잡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의 해설은 이렇게 대한민국의 생산 환경과 사업 환경은 날이 갈수록 악화가 됩니다. 그럼 앞으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나라가 늙어가는데. 그래서 저는 이따금 집사람하고 밥상머리에서 그냥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밥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아는 모양이다. 농담이지만 상당히 빼있는 농담인 거죠. 이렇게 가면은 아주 많이 어려워질 겁니다. 오늘 이성현 한국 외국기업 협회장 말씀처럼 열심히 해도 최선을 다해도 망합니다. 기업들이. 그렇게 치열한 환경인 거죠. 망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대단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사업 환경은 부침이 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족쇄를 풀어줘야 그래야 살아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지금처럼 생산활동하는 사람은 옥죄고 틈만 나면 세금 때릴 국리나 하고 공짜로 먹고 사는 사람은 무한정 늘려가고 이렇게 하면은 완전히 망가질 겁니다. 망가진 다음에 그때 이제 고생을 하겠죠.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기라고 그렇게 바라지만 세상에 그냥 지나가는 게 어디 있었습니까? 제가 지난날 되돌아볼 때 그냥 지나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선택에는 필연적으로 책임이 따르게 되는 거죠. 오늘 이성현 한국 외국기업 명예회장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드리는 것은 무슨 비관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렇게 생산 현장을 아는 사람이 이 목소리 인터뷰의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외침이고 어떻게 보면 절규다 이야기죠. 이런 부분을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잘 새겨서 좀 더 부강하고 훌륭하고 역동적이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이고 좀 더 공세적이고 좀 더 공정한 그런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활용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분들 말씀을 제가 이성현 회장 이야기를 드린 거지 무슨 비관론을 확산하기 위해서 드린 것은 아닙니다. 좀 절박하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이 전쟁이거든요. 그냥 전쟁입니다. 전쟁.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